3번부터 같이 하고 정리할 거면 여기다 하세요. 자, 일단 삼각함수에서 탄젠트는 뭐야? 응? 응. C분의 래모. 코사인분의 사인.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저 식을 정리하면은 앞에는 사인 세타 그냥 있는 거고 뒤에는 코사인이랑 얘랑 곱하면 코사인 지워지고 그냥 사인밖에 안 남는 거잖아. 그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보고 세타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은 그래프도 있고 그냥 삼각형의 좌표 평면에서 원 돌리는 것도 있어. 근데 일단 그냥 사인 그래프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로 주기가 2파이인 건 이해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말고 그냥 사인이 2분의 1인 건 알아? 얼마야? 몇 도야? 90도는 1이지. 여기서 30도. 봐봐. 30도, 45도, 60도, 90도. 뭐 0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원래 사인 30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예각에서의 각은 다 외워놓은 상태로 시작하는 거고. 맞아? 코사인 불러보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코사인 90은? 그리고 탄젠트는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겠으면 그냥 이거 계산해. 사실 외우는 게 맞지. 45도를 1로 잡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그거의 역수다. 얘는 값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헷갈린다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인 걸 먼저 여기다 그린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이게 30도라는 거지. 얘가 30도일 때 사인이 90도가 1이니까 여기가 90도잖아.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가 얼마인지 나온다고. 이게 얼마야?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30이면 얘랑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얘랑 평균 낸 게 90이면 된다고. 150도.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렇게 가는 거야. 처음에.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를 대칭해가지고 그린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이는 이 각이랑 이 각은 얘는 얘하고 더해서 평균 낸 게 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더하고 나누기 등차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생각하면은 150도에 180도니까 여기 몇 도야? 210도. 마찬가지로 여기 30도니까 여기가 몇 도인지 보는 거는 30도하고 얘를 평균 낸 게 180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150이니까 여기서 150 더하면은 얘가 330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아니면 반대로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30도니까 이만큼이 30도라고 이해해서 여기서 30도 빼니까 얘라고 구할 수도 있고. 이해돼?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 수업할 거 다 미리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원래 이렇게 원이 있잖아. 원이 있고 반지름을 1이라고 잡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하면 그때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쓰는 방식이 이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지. 이유가 뭐냐면은 봐. 얘를 이렇게 닫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1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1이야. 밑변 높이를 그냥 x, y라고 해버리면 이 좌표가 x인 거고 이 좌표가 y인 거잖아. 그리고 코사인 한번 구해봐. 코사인이 얘분의 a니까 이인 거야. 됐어? 1분의 x가 코사인인 거고 1분의 y가 사인인 거라고. 그래서 원래 원 위에 있는 모든 좌표를 이렇게 쓰겠다는 게 생각하면서 시작이야. 됐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원을 갖다 그렸을 때 그 원에서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이렇게 그려. 그럼 이제 동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동경일 수가 있는 거잖아. 됐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 그림에서 얘가 30도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30도에다가 180도만큼 더해가지고 여기가 210도라고 나오는 거라고. 근데 편한 걸로 해. 근데 원래는 다 아는 게 맞아. 특히나 이과생이면 미적분까지 갈 거면 다 알아야 돼. 근데 대충 가르쳐 보면 애들이 다 이걸로 하더라고. 아니면 외워서 하던지. 됐어? 그래서 일단은 얘만 보면 이제 세타의 후보가 210도 내지는 330도인 거니까 이제 파이로 쓰면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 원래.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탄젠트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답을 내면 되는데, 됐나? 자, 이게 1번 방법이야. 얘를 쓰든 세타를 외워서 간다. 근데 이제 2번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부호를 무시하고 그냥 2분의 1짜리의 그림을 그려. 그러면은 일단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니까 얘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2하고 여기가 1인 거잖아. 여기 직각인 거고. 부호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예각으로 취급한다고? 그러면 삼각비를 쓰면 여기가 얼마야? 피타를 쓰거나. 루트 3이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해놓고서 탄젠트를 구하면 탄젠트가 얼마예요? 이렇게 쓰는 거지, 바로. 그리고 마지막에 부호를 입혀주면 돼. 근데 여기 봐. 코사인 세타가 양수야? 그러면 요거를 보면 이게 몇 사분면? 까먹었으면 여기 봐. 까먹었으면 여기 봐. 코사인 세타는 이 원에서 동경이 돌고 있을 때의 x좌표야. 그 x좌표가 양수인 거니까 1 아니면 4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울 때 여기는 모든 부호가 양수, 여기는 사인이 양수, 여기는 탄젠트가 양수, 여긴 코사인이 양수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럼 봐봐. 이제 문제를 원래 빨리 푸는 거는 자 얘를 봤어? 그러면 얘는 적어도 1사분면 내지는 4사분면이지. 그리고 얘를 풀었어? 저렇게 풀었더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됐나? 그러면은 일단은 적어도 세타가 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1사분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4분면이 얘로 정해지는 거지. 그리고 방금 같은 과정으로 그림을 이렇게 갖다 그렸더니 얘가 2에 얘가 1에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세타라고. 이걸 보고 탄젠트를 어거지로 구하면 그게 루트 3분의 1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부호를 입힐 건데 현재 4분면이 얘라고 확정된 거니까 코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음수라서 부호를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고인물 되면 문제 다 이렇게 풀어. 식이 이렇게 한 줄이라고.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다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각도를 돌리니까 결국에 예각으로 취급하고 부호를 마지막에 입혀주는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됐어? 정리해.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이 시험지 하나만 끝내. (9번씩) 많이 썼어? 응, 여기 봐봐요. 그냥 어쨌거나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요런 직선하고 수직이라고 한 게 지금 힌트잖아. 그러면 결국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거 쓰는 거니까 결국 얘기할 거는 기울기만 구해서 그 기울기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이 첫 번째 직선 L1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 이거고 두 번째 L2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만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로그 2의 9분의 k 이렇게 쓰면 끝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숫자가 좀 덜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ax 플러스 by 빼기 2는 0꼴로 써 있는 거니까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라고 바꾸는 거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써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b분의 a다. 즉 요거랑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라고 쓰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이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니까 얘랑 곱해버리면 로그 2의 9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붙이고 로그 9의 8 분의 로그 4의 3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란 얘기인데 일단은 마이너스 2개 있는 거 부호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나서 분모 계산할 수 있어? 분모 얼마야? 그지? 여기가 이 진수하고 여기 밑하고 이어지면은 얘랑 지워져가지고 이게 그냥 로그 2의 8인 거잖아.
그게 3인 거잖아. 그럼 따라서 분모는 3만 써 있는 거고 분자는 k 곱하기 로그 4에 3 써 있는 거고 부호는 뒤집었으니까 그냥 1만 써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거의 역수를 여기다 갖다 곱하고 3을 여기다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k가 로그 4의 3분의 1 곱하기 3인 건데 여기서 이 녀석을 로그 3의 4라고 바꿀 수 있냐가 이제 이 문제의 뜻인 거지 그냥. 그래서 얘는 4점 치곤 쉬운 건 맞는데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이 앞에 기초가 다 완벽하면 개 쉬운 거고 혹시라도 고1 수학에서 이런 걸 쓰는 게 막힌다. 여기서 막히면 이제 끝난 거. 얘는 썼는데 곱해갖고 연산할 때 뭐 얘랑 얘랑 곱하는 게 이 9랑 9가 지워지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결국 로그 연산이 완벽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k 값은 3 곱하기 로그 3의 4인 거니까 이게 로그 3의 64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거지. 됐죠? 넘어가시고 10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너가 시험 기간에 했으면 내신 기간에 했으면 안 틀렸을 거야. 근데 내신 끝난 지가 좀 됐고 하니까 이제 까먹어서 틀리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감 금방 올라오니까 봐봐. 일단 첫 번째가 문제에서 준 정보는 P하고 Q의 속도를 줬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기본 개념은 속도를 적분하면은 나오는 게 위치식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제 P하고 Q의 속도 위치니까 얘가 지금은 V1, V2라고 써 있는데 맞죠? 그럼 얘를 적분한 그 P의 위치를 헷갈리니까 XP라고 합시다. 얘를 XQ라고 그러고 했어? 그러면 XP, T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P의 위치식이다. 그러면 결국에 저 첫 번째 식을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T 세제곱 빼기 3T제곱 빼기 2T하고 원래 뒤에 적분상수 C1이 붙어야 되지. 근데 이 적분상수 C1이 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저기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것 때문에 0을 대입하면 위치가 0이란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 저 주황색 밑줄 친 것 때문에 XP하고 T에다가 0 집어넣은 위치가 0이 나와야 돼서 C1이 0이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지워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XQ의 T도 구하면 Q의 위치 저거 적분할 거니까 T제곱 더하기 6T하고 원래 적분상수 C2가 붙어야 돼. 그런데 저 똑같은 말 때문에 0에서의 Q의 위치가 0이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C2가 0인 거죠. 이제 너네랑 이제 연차가 쌓이면 이런 건 이제 그냥 내가 야 저것 때문에 적분상수가 없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됐어? 수능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친 적은 별로 없는데 교육청 같은 거 가면은 모의고사 가면은 뭐 T는 0일 때 위치 4를 출발한다. 그럼 여기다 4 붙이면 되는 거야. 됐지? 아무튼 이제 이렇게 P하고 Q의 위치가 나왔어. 이제 그 다음 힌트. 그때 문제가 출발한 시각부터 P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게 뭔 뜻이야? 만난다니까 위치가 같다는 거지. 얘는 위치가 똑같으려면 얘랑 얘랑 이렇게 등으로 놓고 풀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갖다 놓고 식을 쓰란 얘기지. 그럼 T3승 빼기 3T제곱 마이너스 2T랑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랑 같다라고 놓고 풀고 넘겨서 T를 다 찾으란 얘기잖아. 됐어요? 해봐.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넘어오면 빼기 8T 3차 방정식처럼 생겼지만 인수분해 하면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얘가 T 곱하기 T 빼기 4의 T 플러스 2잖아. 그럼 결국 얘가 0 된다가 되면 위치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T 값은 0이거나 4거나 마이너스인 건데 이건 T가 과거야. 이건 처음 위치가 0이니까 당연히 같은 거야. 얘밖에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만날 때라고 하는 그 지칭하고 있는 시간이 T가 4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 T가 4가 될 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됐어요? 이제 마지막은 핵심이 이거지. 움직인 거리 그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뭐야?
위치의 변화량. 변이 같은 말이야.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의 식과 위치 변화량 구할 때의 식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얘는 인테그랄 그 시각부터 시각까지를 쓸 건데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속도식에다가 그 절대값을 붙이는 거고 얘는 그냥 적분하는 거잖아.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거는 수능까지 이 이상으로 어렵게 안 나와. 이 정도면 끝나. 이게 4점이야. 이게 어삼쉬사에 해당하는 쉬운 4점이 이런 거지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리는 4점짜리. 됐어? 결국에 이제 이 문제는 물어본 게 얘를 물어본 거니까 결국 이제 인테그랄 시각부터 시각까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출발할 때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0부터 4란 얘기잖아. 응. 아, 미안. 밑줄을 잘못 친 거야. 이게 아니야. 0부터 4까지 얘를 쓸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피적분 함수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6 맞죠? 절대값 붙여서. 자, 절대값이 들어있는 적분식을 구할 때는 구간을 나누고 1차식 2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제일 빠르지. 이게 그림 그려보면 3,0 지나가면서 원래 기울기 음수인 이런 직선인데 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거를 0부터 4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넓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넓이인데 이게 그냥 얘랑 같은 거 맞아? 이해됐어? 근데 기울기가 2야, 뿔마 2. 자, 여기 가로 길이가 3이죠?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여야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 익숙해져야 돼.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혹은 탄젠트야. 밑변분의 높이라고. 얘분의 얘를 한 게 2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값만 써가지고 6이라고 쓰고 방향성이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이미 반영이 된 거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높이는 2가 돼야겠지. 그거 가지고 넓이 구하면 36에 18 나누기 2니까 여기가 9인 거고 여기가 그냥 1인 걸로 바로 끝나는 거야. 이거를 범위 나누고 절대값 적분식 2개 쓸 게 없다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니까 답이 10인 거지. 됐어? 이거는 많이 하셔야죠. 정리하세요. 그냥 다 새로워? 왜 이렇게 새로워하지? 얼른 하세요. 응, 그래. 오케이. 자,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딱 보고 드는 나의 생각은 뭐냐면 자, 공차가 음의 정수야. 그런데 A 6번의 항이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뭔가 항이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대. 그 이상은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가 A1부터 이렇게 중간에 6번 항 딱 있고 8번까지 이렇게 갈 건데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 2인 상태고 공차가 음수니까 갈수록 항이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6번과 7번과 8번은 확실하게 음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앞에는 모르겠다는 거고 거기까지가 1번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그마에서 1부터 8까지 자, 이걸 앞으로 시그마의 아래끝 윗끝이라고 합시다. 미적분 끝까지 가면 알겠지만 얘는 결국에 시그마하고 리미트가 결합되면 그게 인테그랄로 바뀌어. 나중간 배울 거야. 아무튼 이 시그마의 아래끝과 윗끝이 일치하잖아, 구간이. 그 생각을 하면서 저기 있는 이 AK라고 하는 것의 합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는 거야. 그냥 얘를 따로따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됐어? 그래서 K가 1부터 8까지 갈 때 저 녀석을 옆으로 이항시켜버리면 절대값의 AK 마이너스 그냥 AK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는 40인 거고. 됐지? 근데 이제 얘를 생각하면 물론 그냥 보면 되게 난해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경우의 수가 2개야 그냥. 여기 들어가는 일반항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면 얘도 AK고 얘도 AK니까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삭제가 되어서 그냥 0인 거지. 근데 만약에 AK라고 하는 저 절대값의 항이 만약에 음수라고 해버리면 얘도 마이너스 AK고 똑같은 거니까
그때는 시금 안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2ak로 나올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핵심이 뭐냐면 어차피 0은 계산할 게 아니니까 과연 얘가 어디까지가 0인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지. 이 문제가 담고 있는 뜻이.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는 음수인 게 확실한 거고 공차는 음의 정수고. 그럼 이제 케이스가 두 개밖에 안 생겨. 봐봐. A 4번, A 5번, A 6번 이렇게 있어. 얘가 마이너스 2야.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여기까지가 음수죠. 그치?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2나 그거보다 더 작은 공차라고 해버리면 여기까지만 음수지. 여기는 0 또는 양수지.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버리면 내가 이 시그마식을 계산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이거 4개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 3개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면 1번 공차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때는 이 주어진 식을 계산해 봤을 때 튀어나오는 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5번, 6번, 7번, 8번 4개 더하는 거 맞지? 왜냐면 나머지 애들은 삭제가 됐을 거니까. 근데 그게 42라고 푸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5번, 6번, 7번, 8번을 더한 합이 마이너스 얼마? 21이면 되는데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1인 거라고 가정을 때려버린 거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결국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공차가 그것보다 작은 음수라고 해버리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6번, 7번, 8번만 남아있는 거잖아. 그게 40인 거고. 그럼 계산해봐. 약분 때리면 이거 마이너스 21이야. 평균 곱하기 개수 3개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인데 마 7이니까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5다라고 결론 내리고 이거는 합치하는 거니까 이대로 풀면 되지. 됐어? 자, 그럼 답 내봐. 그럼 결국에 문제의 정답은 S8을 구하래. 등차 합 8개.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8개에다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하면 되는데 됐어요? 근데 이 첫 번째 항 A1과 마지막 항 A8을 구할 때도 얘하고 얘가 둘 다 지금 6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는 6번하고 공차밖에 몰라.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지. 이걸 A 플러스 5D라고 잡고 D를 집어넣고 이항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더 괜찮게 푸는 거는 인덱스의 합이 9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얘를 A 3번 더하기 A 6번이라 바꿀 수 있나? 됐어? 그럼 결국 약분 때려서 얘를 4라고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 2라고 넣고 요거만 잘 구하면 되는데 얘는 공차를 3칸만큼 덜 가는 거니까 뒤로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15를 더하면 되지. (15) 맞아? 뭔가 내가 계산한 거랑 답이 틀리냐?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11 곱하기 4인데? 이상하다. 다 해놓고 뭐야 이게. 공차 마이너스 5. A 3번, 4번, 5번, 6번, 마이너스 2. 잠깐만. 공차를 5씩 갖다가 뺐을 때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얘인 거고, 여기서 15만큼을 더해버리면 얘가 13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3번 빼야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1 곱하기 4인 거지. 맞지? 그래서 아무튼 얘기는 이래. 근데 이게 내가 너한테 소개하면서 설명하니까 그렇지. 이게 익숙해져봐. 그냥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양수항 삭제, 음수만 세자. 바로 보이는 거고 음수를 셀 건데 여기까지 확실해? 그럼 케이스는 둘 중 하나야. 얘까지 가거나 얘까지 가거나.
근데 이거라면 21이 안 된다는 거 너무 금방 보여. 그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이 여기까지가 안 된다까지가 보이는 게 사실 한 30초가 안 걸려. 숙달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는 게 맞다고. (12번도) 이런 형태로 fx를 구간을 나눠가지고 주고 그 fx로 정의된 적분식으로 새롭게 gx를 만들고 그 gx가 어쩌고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얘가 난이도가 쉬운 편이야. 일단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 a하고 a가 뭔지 모르니까 fx를 분석하는 건 당장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fx를 여기다가 넣는 것조차도 좀 말이 안 되고 어차피 a를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이 아래 거부터 보면은 결국에 gx라는 식이 f가 포함된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잖아 이렇게. 그 원래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걸 만나면 첫 번째로 할 거는 대입해야 되는 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 이거잖아. 맞죠? 만약에 대입을 할 일이 있다라고 치면 뭐 마이너스 4가 들어갔을 때 그게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미분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좌변 미분한 게 g'x고 우변 미분한 게 fx인 거지 그냥.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니까 gx가 x는 2에서 극소를 가진대. 그러면 이 문장이 뜻하는 거는 g'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0이라는 거잖아. 맞지? 물론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2에서 g'의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극소가 되려면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도 부호 변화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 지금은 아마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을 건데 이게 여기까지가 확실한 개념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일단은 g'E가 0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걸 토대로 g'E를 구하려면은 그게 f에다가 2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f2니까 어디야? 아래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6 플러스 a잖아. 그게 0인 거.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냥 풀면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르더라도 그냥 막 가다 보면 아마 여기까지 나올걸?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그 순간 이제 fx의 식이 완성이 된 거잖아.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6이다. 그리고 3x 빼기 6이다. x가 음수일 때, x가 0 이상일 때. 맞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라 했냐면 gx의 극대를 찾으래. 그럼 마찬가지로 g'에다가 모시기를 해서 0이 나오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거는 말뜻이 f에다가 뭐가 들어가 0인지를 찾으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f에다가 뭐가 들어가 0인지를 찾겠다는 거는 결국 얘가 0인 걸 풀던지 얘가 0인 걸 풀란 얘기인데 얘가 0인 거는 이미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0인 걸 찾으라 이런 얘기지. 해보니까 3x 제곱 더하기 3x 빼기 6은 0이다 이런 얘기고, (6이) 아니지 여기 2지 약분해서. 그럼 이제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1 맞아요? 자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오면 여기서 물음표인 거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잘 보면 결국에 이 함수, 이 f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애초에 정의가 여기서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정답의 후보는 얘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고. 맞는가? 언니야 궁금하시면 이제 뭐 해보면 돼?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 해보면 돼. 얘가 극대가 되려면은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거니까 양에서 음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면 되는데 얘를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고 양에서 음으로 가잖아. 이게 확정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얘기하는 그 극대값을 구하라는 그 언급 자체가 그냥 g의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지. 됐어요?
결국 g에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이 피적분함수를 구하는 이 구간 자체가 음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다가 얘만 집어넣고 적분하시면 끝나겠죠 이제. 그리고 a는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알겠지? 분명히 이거는 사실 수투 내신을 했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풀어도 a는 구해. 그냥 문제는 그 다음이야. 정리하세요. 사실 나도 고3 애들 설명해 줄 때 가장 처음에 애를 먹었던 데가 여기야. 이 삼각함수 활용. 나는 중학교 때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중학교 도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고등으로 넘어간 케이스라. 그리고 내가 공부하던 그 수험생 시절에는 중학교 도형 문제이 삼각함수 활용 자체가 내 고등 범위가 아니었어. 고3 때. 그래서 그냥 진짜 대충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고 내가 성인 돼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애들의 마음이 느껴져. 이게 얼마나 하기 싫은지. 그래서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일단은 그림이, 문제 적어놨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어. 현재 보면은 AB하고 BC의 길이가 서로 2배가 되면 돼. 그러니까 관점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는 거는 원에다가 정확하게 A, B, C, D, 뭐 PQ 이런 거를 작도하는 순서를 따라가면 돼.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원리를 파악하려면. 봐봐. 원이 있어. 원은 대칭 그림이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이 원에다가 점을 하나 잡을 거야. 근데 첫 번째 점을 어디다가 잡든지 상관없지. 원순열 마냥. 그지? 그렇게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길이가 얼마가 되게 이렇게 선을 딱 펼쳤어. 여기가 B야. 그리고 이거의 길이만큼을 딱 2배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벌릴 거야. 그렇게 벌렸더니 이제 여기가 C야. 그럼 이제 그만큼 벌어지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도가 얼마라고 했을 때 그거를 코사인으로 구해봤더니 얘가 나왔다 그런 뜻이지? 됐어? 그렇게 하면 결국 얘는 원이니까 원에 어떤 중심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문제가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된대. PAC. 그러니까 여기 있는 B는 잠깐 무시를 하고 이제 내 미션은 이렇게 정했을 때 이제 요 A하고 C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얘가 고정되어 있다고 쳤을 때 마지막 점 P를 여기 원호 위에 어디다가 잡아야 넓이가 제일 넓냐 이 얘기지. 어디예요? 그지? 뭔가 중심 어쩌고라는 게 대충 기억나? 그러면 정확하게 얘를 중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만들어 서 그거만큼을 더 연장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에 P가 있으면 그 넓이가 제일 넓은 거잖아. 근데 그러한 P의 좌표를 Q라고 찍자고 문제가 언급을 한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이 Q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알려준 거지. 됐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일단은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말 그대로 이 높이의 중간쯤에 원의 중심이 있다까지를 알고 있는 게 1번이고 그거를 알았으면 두 번째가 QA랑 QC랑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인 것도 알아야 돼. 이거 돼? 이거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시작은 이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을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 나온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어떤 원이 있을 때 원에다가 점 4개를 이렇게 대강 잡아. 이거를 이름이 내접 사각형이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더한 합이 180도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 코사인 값을 줬잖아. 그 말인즉슨 너는 여기에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알파라 그러면 얘는 파이 빼기 알파니까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 구할 수 있잖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다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 이제 원은 필요 없고 이제 이 그림만 갖다 그릴 건데 자, 여기에 Q가 있어. 이등변으로 대강 갖다 그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A하고 C고 그 다음에 한 여기쯤에 이렇게 B가 있는데 이렇게 벌렸더니 여기에 각도가 뭐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하고 얘가 지금 1대2인 거지. 이제 길이를 씁시다. 1대2니까 여기를 K, 여기를 2K라고 잡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자 힌트가 요거에 코사인 값이 있는데 코사인 값이 음수잖아 지금. 맞지?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있기 때문에 90도를 넘어간 즉 둔각일 때 음수란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둔각이란 뜻이지. 반대로 얘가 예각이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좀 팁이 얘를 세타라고 잡아.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거 헷갈린다고. 그리고 얘를 파이 빼기 세타라고 잡아. 자, 까지가 이제 사인 법칙 이런 거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중등 기하만 가지고 그림 분석한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중등부터 고1 수학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 첫 번째 코사인 법칙. 어디서 쓰냐면 삼각형 ABC에서. 왠지 들어봐. 지금 얘가 6루트 10인데 이등변이니까 내가 여기랑 여기 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잖아. 물론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건 뭐 이런 이상한 예를 물어보긴 했어. 근데 어쨌거나 얘를 구하러 가려면 나머지 그림 분석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맞잖아. 근데 그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코사인 값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 그럼 이제 뭔가 얘를 구할 수 없을까 이런 얘기 되는 거잖아. 그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1대2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얘를 써보자 이런 얘기지. 됐어요? 해보면 AC를 전체적으로 제곱했을 때 다시 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양변의 길이를 제곱하여 더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에 중간에 코사인 끼인 값 붙인다 이건데 기억이 나는가? 됐어? 헷갈리면 적어라. A, B, C 여기 A 여기 C 여기 B 그러면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니까 지금 방식을 저렇게 적은 거잖아. 그지? 됐어? 여기다가 써볼 건데 얘가 K제곱에 2K제곱이니까 이게 5K제곱이죠. 그리고 이 값이 얼만지 문제가 이렇게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각도 자체의 값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5잖아 여기가. 그럼 천천히 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4를 8하고 약분하면 2분의 5잖아. 거기 K제곱 붙이면 되지. 됐어? 그러면 결국에 이게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5의 K제곱이다라고 된 게 요거의 제곱인 거지. 따라서 AC의 길이는 여기다가 루트 붙이면 되는 거라 루트 2분의 루트 15K란 말이야. 뭐 유리화 하시면 뭐 2분의 루트 30K 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튼간 현재 여기까지를 구했다. 2분의 루트 30K. 그럼 당연히 그 다음 할 차례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이제 이 값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긴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2번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이번엔 삼각형 QAC에서 하는 거야. 됐어? 똑같이 해봐. 세타에 마주보는 대변인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2분의 루트 30K를 전체적으로 제곱하였을 때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6루트 10의 제곱 6루트 10의 제곱 2 곱하기 6루트 10 곱하기 6루트 10 맞지?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야. 맞죠? 이제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얘는 플러스 8분의 5다. 거기서 안 돼? 똑같이 봐. 똑같이 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8분의 5, 8분의 5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여기 8분의 5, 여기 마이너스 8분의 5.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의 평균값이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해서 180인 관계는 부호가 반대다 그 뜻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를 8분의 5라고 붙이면 여기 다 숫자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 해봐요. 제곱하면 4분의 30이니까 약분해서 2분의 15K 제곱이고 10, 36, 360 두 개니까 720. 여기도 700, 여기 360, 여기도 720. 그지? 720에 8분의 5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450. 그래서 얘가 270인 거잖아. 됐는가? 그럼 이제 2를 올려주면은 여기가 540인 거고 15를 약분해버리면 K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K제곱은 15분의 540인 거라 얼마냐 이거? 36 있네? 그지? 450 더하기 90이니까. 됐어? 자, 그럼 다시 결국 문제로 돌아갔더니 K가 6이야. K가 6이라는 정보는 뭘 준 거다? 여기 있는 이 세변의 길이를 줘버린 거다. 맞죠? 그리고서 이제 맨 마지막 문제로 들어오면은 맨 마지막 문제는 결국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A, B, C, P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 변 위에 어딘가에 점을 하나를 띵 하고 잡아 가지고 요 놈하고 요 놈으로 연결을 했더니 여기가 120도가 되더라. 그냥 그런 뜻이잖아. 3분의 2파이니까.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거의 외접원의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됐어요?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은 어디다 써? 여기다 쓸까? 마지막 과정 3번이 이제 사인 법칙이지. 어디서? 삼각형 CDB에서.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갖다가 그려놓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그러면 사인 세타와 마주보는 대변에 사인 3분의 2파이와 사인 3분의 2파이와 맞죠? 그거에 마주보는 변인데 여기 3분의 2파이고 마주보는 변 2K잖아? 2K 갖다 붙이면 얼마니? 10이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그게 결국에 2R인 거죠. 됐어? 그러면 이거 숫자니까 여기 약분 때리고 R 구할 수 있다. 자, 사인 몇 도야 이거? 3분의 2파이야. 120도? 그럼 사인 그래프 또 생각해. 120도니까 어디야? 90도 기준으로 30도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죠? 알아들어? 30도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에 그래프가 여기 있을 때 점이 걔랑 똑같은 거는 대칭이니까 30도만큼 왼쪽으로 간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인 60도랑 같은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 분의 12다를 계산한 게 이 R인 거라고. 됐지? 숙달 되면은 이 문제 해설하는 거 5분도 안 걸려. 근데 다 설명하면서 가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다 이해하세요, 빨라. 이해됐어, 전부 다? 이해는 됐는데 선생님 저거 찍어도 돼요? 그래. 됐슈? 이따 정리해 그러면. 14번 봐봐. (14번에다가) 미리 표시해. 14번, 22번, 29번,
30번 이 네 문제가 이 시험지에서 제일 좋은 문제야. 미리 그 시험지에 표시하세요. 저그 14번 같은 유형을 잘 못해요. 아, 원래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를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자, 14번 봐봐. 어쨌거나 문제 구조는 첫 번째가 정수 AB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순서상 셀 때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냥 처음부터 뭐 정수 AB를 집어넣을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구조를 보니까는 fx가 또 구간이 나뉘어 있어. 그리고 아래 거는 만만한 함수, 위에 거는 쉐터 퍼긴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그리고서 얘는 이제 x가 음수일 때 혹은 0일 때, 여기가 x가 0보다 클 때. 그럼 결국에 이제 그래프의 형태는 그냥 여기에 0 잡아놓고 여기다가 3차 그리고 여기다가 2차 그려서 그래프 싹 이어 붙여서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 y는 t랑 만나는, 즉 이렇게 생긴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그거의 교점을 잘 세워보자. 됐지? 근데 그 교점의 개수가 갑자기 개수가 확 바뀌는 타이밍이 불연속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가 뭔진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일단 저 문제 해석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그래프의 그 교점의 개수가 확확 바뀌는 그러한 그 특이한 타이밍을 셀 건데, 그 특이한 타이밍의 횟수가 2번이란 얘기지.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앞으로 좀 너가 얘기한 이런 문제를 못하겠다라고 한 그 이런 문제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교점 개수 함수라고 할 거야. 교점 개수니까 당연히 같은 말은 실근의 개수 함수랑 같지. 맞죠? 근데 그 교점 개수 혹은 실근 개수가 얘가 불연속이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잖아. 지금 문제의 질문이. 그럼 유형 정리를 하면은 얘가 불연속이 되는 타이밍은 3번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첫 번째 점근선, 두 번째 극대값 극소값, 즉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타이밍, 세 번째 원래부터 불연속인 식기가 있으면 당연히 불연속이겠지. 이러한 상황일 때 불연속이 발생한다. 알겠어? 왜 그런지를 이제 이 문제 풀기 전에 한번 그래프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봐봐. 만약에 1번 점근선이 존재하는 경우, 뭐 지수함수나 유리함수 같은 거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수인 시절에는 빵빵빵빵빵 빵개다가 이 점근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갑자기 한 개가 되어버리잖아. 이게 불연속이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극대극소, 뭐 2차든 3차든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이 극소값 기준보다 아래에 있으면 한 개인데 극소를 찍으면 2개가 됐다가 극소를 넘어가면 3개가 돼. 이런 식이잖아. 됐지? 마찬가지 불연속점. 처음부터 그림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으면은 당연히 한 개였다가 한 개인데, 2개인데, 맞아? 여기서 이거보다 작을 때는 2개인데 얘를 넘어가면서부터 한 개로 바뀌어 버리잖아. 됐지? 그래서 문제의 언급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불연속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 3개를 체크한다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인 거야. 됐어요? 됐어? 자, 그럼 봐봐. 이 개념이 없이 이 문제를 풀려고 덤비면 여기에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답이 없잖아. 근데 이제 이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있으면 얘를 먼저 오른쪽에 완벽하게 그려놓고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이어 붙일 때 그걸 일일이 다 해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2번만 나오게 만들면 된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 지금. 맞나? 자, 그래서 일단은 얘부터 그려볼 건데, 얘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요거 미분하시면 3x 제곱 빼기 6x 맞죠? 그럼 두근이 0하고 2니까. 그럼 결국에 이 그래프는 3차 함수로
요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0에 여기가 2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는 요만큼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지. 심지어 그 0이라고 하는 이 지점 자체가 원래 극대값이지. 그러니까 0 이후로는 내려가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x가 0인 거를 딱 작도를 해놓으면 그것보다 우측에 있는 파란색의 함수는 여기서 극대를 이렇게 싹 찍고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냥 이런 모양인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y좌표가 필요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여기는 0을 넣어보시면 되죠. 여기 뚫려 있네. 그래서 여기가 0,5. 여기는 2를 넣어보시면 얼마예요? 해보쇼. 남성의 미래요. 13 빼기 12는 됐어?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왼쪽에다가 분홍색으로 생겨있는 이 2차 함수를 잘 그려보자가 되는 거지. 근데 2차 함수를 그리려고 봤더니 얘는 대칭축이 A잖아. 그건 이해되나? 저 2차 함수? 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겨있고 대칭축은 X가 A인 거야. 그럼 이제 경우가 갈라지는 게 이 대칭축인 A가 0하고 비교했을 때 0이랑 A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가는지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지 그게 달라질 거 아닌가? 그래서 얘를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만약에 여기가 A인데 0이 그것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라고 해봐. 두 번째, A가 여기 있는데 0이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라고 해봐. 됐어요? 등호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랬다고 치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밖에 안 그려지지. 이때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한 바퀴 땅 찍고 올라가는 것까지 그려지는 거지. 케이스 두 개를 여기다가 녹여서 그리면 돼. 그렇잖아.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이제 1번 초록색. 자, 그래서 0보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합시다. 그거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내려가기만 하는 그래프를 여기다 이어 붙인다. 됐어?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겠으니까 졸라 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한 여기쯤 애매하게 붙는다고 쳐봐. 이해돼 뭔 말인지? 이 부분의 그림이 여기 함수값이 아무것도 뭔지 모르잖아. 그거를 갖다가 붙였는데 걔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끝나는 지점에 이 함수값이 굉장히 애매하게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이런 케이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배운 이 개념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는 케이스가 즉 실근 개수가 바뀌는 타이밍이 몇 번이냐고. 이때 벌써 불연속점, 불연속점, 극점이니까 3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있으면 여기 딱 붙이는 순간 어머 3개네? 버려. 이게 바로 된다고. 확인해봐. 2개였다가 여기를 통과하면서부터 내려가면서부터 3개니까 여기 불연속이지? 여기 불연속이지? 여기 불연속이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면 돼? 1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이거랑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가능한 거야. 그것보다 내려가도 안 되지. 생각해봐. 만약에 이 함수값보다 내려가서 이렇게 있다 쳐. 그러면 하나, 둘, 3개니까 안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럼 저거보다 위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3개니까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에 맞닿아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 둘 여기만 여기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1번 케이스면은 되는 거는 오로지 이거랑 이거의 함수값이 딱 같은 이거 말고는 말이 안 된다. 됐어? 맞지?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답을 낼 건데 그럼 만약에 1번 상태가 요거라고 딱 우리가 이해를 해버렸으면 결국에는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여기에 함수값이 1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게 1이면 되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날아갈 거고
그래서 이 초록색 상태에서의 식은 한 줄인 거야. 4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그냥 1이면 끝나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b가 4면 끝나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a가 양수인 거 까먹으면 안 되고. 그럼 세워봐 이제. a가 0인 것부터 세야 돼. 그럼 b가 얼마? 1. 만약에 a가 그거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양수 1이라고 하면은 그럼 정수로 안 나오죠 b가. a가 2라 그러면 그럼 이제 그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 잠깐만. 여기서 a가 무진장 커진다? 그 양의 정수 b가 아닌데, 그지? b제곱이었어. b제곱이었어. 그래, 어쩐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0이면 이거니까 1 맞죠? 그리고 2면은 여기가 4니까 b 0 맞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양수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현재 이렇게 두 개 있다. 인정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0이라는 선 딱 그어 놓고 여기 5로 뚫어 놓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게 좀 더 어렵긴 하겠지. 여기가 0,5 여기가 2,1. 그럼 이제 봐봐. 얘는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까지 그려야 돼. 그럼 만약에 최저를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됐어? 그 만약에 그 최저를 찍는 타이밍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기준이라는 건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아래를 찍고 올라온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 일단 여기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 불연속. 연속. 여기 불연속에 여기 불연속 이해돼? 안 되겠네. 그러면은 다시 최저를 찍긴 찍는데 그게 뭔가 이것보다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아닌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닿을 수 있나? 근데 그러면 여기 극값, 여기 극값, 여기 극값이니까 또 3개야. 극값. 해봐. 두 개. 여기서 3개였다가 불연속. 이해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최저를 찍는 저 꼭지점이 이것보다 내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뭔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랑 같으면 되는 건가? 최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뭔가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얘하고 얘를 한 번만 세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빵개 2개, 4개니까 일단 불연속 이거 한 개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 말고의 불연속이 한 번만 생기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끊겨 있잖아. 아, 그걸 얘가 채워주면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를 안 채우고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 2개 생기는 거고. 그거를 넘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 2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의 경우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해설지를 보면은 A가 양수일 때 이거밖에 안 됨.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왜 그런지 그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하나 더 해봐. 뭐냐면 지금 그 최저점이 이거보다 아래에 있을 때 했고 얘랑 같을 때를 했잖아. 그럼 최저점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나? 그것도 해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만약에 최저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벌써 그 값이 2개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메운다고 하더라도 3개. 여기를 메우지 못하면 무려 4개. 이런 식인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최저점이 얘랑 얘보다 위에 있다고 치면 이 중간에 애매하면 안 될 거니까 이 새끼면 되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찍는 순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말이 안 되지. 끊겨 있으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을 다 해봤더니 최저점이 여기랑 같은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거마저도 얘를 딱 메워줘야만 가능한 거야. 라고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내가 만약에 내신이었으면 야 3개면 이거야 4개면 이거야 외우라고 할 건데 이젠 그게 아니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 치면은 첫 번째, 이 꼭지점의 y좌표가 1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꼭지점의 y좌표는 a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에 대칭축이 x가 a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a 집어넣으면 fa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fa는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그 마이너스 a 제곱이 a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a 제곱, 거기다가 b 제곱을 더했다. 그게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러면 4, 4, 4 곱해서 마이너스 3a 제곱에 더하기 4b 제곱이 4다 이거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 딱 여기를 메워주는 지점이 5라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더불어서 F0은 5다까지 써야지. 됐어? 그럼 F0이 5라면 저기다 0 집어넣어봐. 그게 계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써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에 b제곱을 더한 건 1.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4분의 a제곱에 b제곱을 더한 게 5 이거잖아. 그럼 두 개를 그냥 바로 빼버리면 b제곱이 소거되니까. 맞죠? 그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4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뿔마인데 음수인 케이스라서 마이너스 2밖에 없지. 됐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그때 b가 얼마니? a가 마이너스 2고 그게 들어가면은 요만큼이 지금 1인 거야. 그럼 여기가 4인 거잖아. 그럼 b가 뿔마 2죠. 아, 여기 하나 잘못했다. 이거 b 뿔마 1이지. 됐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이게 요 개념이 익숙하면은 글이 안 어려워. 근데 이거를 처음 접하면 진짜 어려워. 근데 이거는 자주 다루는 거야. 이 14번하고 22번은 되게 자주 다루는 주제라서 공부해야 돼, 꼭. 지금 쉴 거니까 이건 그냥 지금 정리하고 쉬어. 됐죠? 내가 쉬어야 돼. 나 목말라. 응. 봐봐.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런 문제 모아놓은 거 할 거야.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런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인 거고 얘는. 일단 첫 번째가 이 점화식의 형태부터 이해를 하는 건데, 자, 이해를 하는 게 n 플러스 1항이고 n항이잖아. 이해를 전항, 다음항. 그러니까 다음 항이 생기는 생성 원리는 전항과 같을 수도 있다. 언제? 전항의 값이 그 항의 넘버보다 크다면 됐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항의 값이 항의 넘버보다 작거나 같은 이하의 상태면 이런 요상한 걸 풀어라 이런 뜻이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힌트로 준 게 5번째 항을 준 거고 그걸 토대로 첫 번째 항을 구하라고 시킨 거니까 이거를 좀 앞으로 용어를 역추적이라고 할 거야. 순서 거꾸로 5번부터 1번으로 이렇게 간다고. 리버스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5번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여기다가 써보면 얘는 A 4번하고 같거나, 자, 얘가 5니까 n 값이 4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2 빼기 2라서 10-A 4번인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4번의 값이 4를 넘어가는 항의 넘버보다 큰 경우인 거고 4번의 값이 항의 넘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근데 얘가 5가 나왔다는 뜻은 이게 5거나 이게 5란 얘긴데, 맞지?
얘가 5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5라는 건데 만약에 얘가 5라면 맞지? 근데 얘가 5라면 이게 5니까 안 맞아. 자, 따라서 현재 결론은 4번의 항이 5라는 것까지는 확정인 거야. 됐어? 이제 그거를 토대로 또 4번을 알았으니까 이제 3번을 구하러 가야죠. 그럼 n자리에 3 집어넣으면 여기는 a3이고 그건 a3이 3보다 클 때 a3이 3보다 이하일 때 그러면 이제는 n 값에 3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얘는 7-an이잖아. a3잖아. 근데 얘가 5라면 얘는 5야. 맞지? 근데 이게 5라면 얘는 2야. 맞지? 아, 이제부터 케이스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순서가 A1, A2 이게 좀 높게 써야 돼. 이 가지치기를 졸라 이쁘게 해야 되거든. 자, 얘가 5인 거는 확정. 얘가 5인 걸로 거꾸로 갔더니 얘가 5인 것도 확정. 얘가 5인 걸 해봤더니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를 두 개로 갈라갖고 써. 얘가 5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근데 지금 해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 순서대로 가면은 5, 5, 5, 5 그러니까 뭔가 여기 있는 모든 항이 5가 되는 건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 윗길로 가면은 여기가 5가 되는 것까지는 돼. 됐어?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A2가 나온다. A2가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3, 2, 2가 나오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말로 하긴 좀 그러니까 씁시다. 그럼 A3는 A2랑 같거나 여기에 2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2 넣으면 4-AN이지. 4-A2지. 이거는 A2가 2보다 클 경우, A2가 2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그러면 얘가 5니까 얘가 5다. 이게 되는 거라고. 자, 얘가 5니까 이게 5야.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자, 따라서 여기서 갈라지는 두 개의 갈림길은 이게 마이너스 1도 되고 5도 되는 거죠. 됐어? 근데 만약에 A 3번의 값이 2라면 얘가 2라면 얘가 2거나 얘가 2인 건데 얘가 2라면 여기 부호에 맞지 않잖아. 근데 얘가 2라면 얘가 2인 건데 그건 들어가잖아. 그래서 원래라면은 얘도 갈림길이 두 개로 뜨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얘가 2인 건 가능하다. 됐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세 개를 보고 A1만 쓰면 되는 거지. n자리에 1 넣는 거니까 A1이 1보다 크면 이거죠. 혹은 A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다가 1 넣는 거니까 1-A1이지. 됐어? 그거 보고 이제 색깔만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 자, 얘가 만약에 5라면 으로 시작하는 거야. 케이스가 3개니까. 얘가 5라면 그럼 얘가 5다. 되지. 얘가 5라면 이게 마이너스 4다. 되지. 맞지? 부호에. 자,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다. 안 되죠. 그럼 여기 위에 건 없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2다. 안 되지. 잠깐만. 안 되지. 그 다음 2. 얘가 2라면 얘가 2다. 되죠. 얘가 2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되죠. 그렇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나오고 끝났다. 됐어? 난이도가 쉬운 편인데도 시간이 이 정도 걸려. 다 곱하면 40 아니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40이잖아. 됐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숙달될수록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맞아. 알겠지? 이거는 아무리 쉽게 나와도 진짜 최소 10분은 걸린다. 이게 내가 다 풀어봤고 너도 풀어서 맞았으니까 내가 속도를 이 정도로 하는 거지. 처음 설명하려면 이거 다 써놓고 막 해줘야 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
작년에 양한이랑 동갑인 애 중에 기초가 되게 부족한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이건 다 맞더라고. 걔 막 지수로그 로그 막 그 밑변환 공식도 헷갈리고 막 그런 애거든. 근데 애가 수열은 재밌대. 와 이거는 자기가 끈기만 가지면 진짜 맞는 말이야. (19번이) 3점인데 3점 치고는 좀 그런 게 뭐냐면 결국에 직선 LM을 잡아서 걔네가 만나는 교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쓸 줄 알아야지 풀 수 있어서 3점 치고는 좀 까다로운 건 맞아. 근데 일단 문제가 fx의 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L1은 A 0,2에서의 접선이래. 접선 구할 거니까 당연히 프라임 필요할 거 아니야? F 프라임. F 프라임부터 먼저 구해 놓으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식을 쓰면은 L1은 y는 f 프라임 0 곱하기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그냥 그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 빼기 0은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값은 구해보면은 0 넣었을 때 a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L1의 식이 y는 ax 더하기 2라고 나오는 거 맞죠? 그럼 두 번째 L2는 B좌표에서의 접선. 얘는 2,f2에서의 접선이래. 그럼 구해요. L2 y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써. 헷갈리면 원래 있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f'2가 기울기 x 빼기 x 좌표 그리고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게 해놓고 여기하고 여기다가 천천히 구하면 되지. 그러면은 f'이면은 여기다가 2 넣으면 돼. 그러면 12에서 10 빼는 거니까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인 거고. 그지? 그리고 F2면 여기다가 2 넣으면 되지. 그거 계산해봐. F2는 얼마냐? 8 마이너스 12A 이니까 다행히도 상수가 다 지워지네. 그러니까 2A지. 자, 그래서 결국에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 구할 거라서 얘랑 얘를 는으로 이퀄로 두고 풀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이게 y는 ax 플러스 2랑 자, 이거 정리해봐. 자, 정리하면은 a 플러스 2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2a 얘 만나면 지워져. 그럼 빼기 4지. y는.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랑 얘를 단순히 만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자. 라고 해버리면은 어떤 정보가 날아가 버리냐면은 만나는 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교점을 구했을 때 그 교점의 좌표의 y 값이 0이지. 그지? y 값이 0이라는 정보가 되게 특이한 정보인데 이거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는으로 놓고 연립해버리면 여기서는 x 값밖에 안 남아. 맞잖아. 그래서 지금 얘를 풀다가 뭔가 미스가 날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뭐 사실 뭐 미스 날 게 뭐 있냐? 그냥 하면 되는데 AX 지워지죠? 2고 AX랑 AX 지워진다고? 그럼 여기 남는 거 2X 빼기 4잖아? 그럼 X 값이 3이지? 그럼 X 값이 3인 거니까 얘가 3,0이라는 거잖아? 그럼 3,0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3a 플러스 2가 0인 거잖아? 그래서 a가 나오긴 해. 이해했어? 근데 봐봐. 지금 문제는 3점이니까 그래도 얘를 풀었을 때 식이 나름 나쁘지 않게 나온 건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얘랑 얘를 그냥 단순히 연립을 때려버리면 y좌표가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해할 때
x 절편이 같다라고까지를 보는 게 먼저지. 맞지? 근데 x 절편을 구할 때 여기 봐봐.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만만하냐면 얘가 더 만만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절편을 구하면 그게 마이너스 a분의 2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알아들었어? x 절편이 같은 거니까. 이게 3점이니까 숫자가 이쁜 거다.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면은 여기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 막 다 섞여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로 연립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a가 나오고 나중에 볼 애들을 위해 답을 내자. a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냥? 그러면 60 곱하기 f2의 절대값이잖아. 그죠? 자, f2 구해. f2가 아까 뭐였어? 이거였네? 문제가 착하네. f2가 저거니까 여기다가 2a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a가 여기다 2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잖아. 그러니까 3분의 4로 바뀌고 이거 하니까 답이 80으로 나오는 거지. 됐어요? 이것도 학습하면 쉬워. 솔직히 22번 같은 거는 학습을 해도 계속 어려울 거거든. 14번하고 22번 같은 거. 일단 봐봐. 다항함수랑 삼각함수지. 그리고 문제가 얘하고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결국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이 구조가 f라고 하는 요 2차 함수에다가 코사인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 코사인이 막 써 있을 거고, 그지? gx는 원래 코사인이니까 결국 삼각 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코사인으로 써 있는 방정식을 풀어라. 근데 그걸 할 때 얘를 먼저 처음부터 코사인 3분의 파이 x를 집어넣고 여기 식을 쓰긴 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f 합성 gx가 는 gx다를 풀 때 그러니까 정통으로 가는 거는 그냥 gx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그냥 넣어. 그러니까 얘만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2 곱하기 g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g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거잖아. 그리고 우측은 그냥 gx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gx가 이거니까 처음부터 얘를 여기다가 다 넣자라고 하면 괜히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gx를 넘겨 인수분해하고 풀어. 그러면 2 곱하기 gx의 제곱 그냥 gx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되죠? 얘를 2차식이라고 보면은 그럼 2 곱하기 gx 그냥 gx 대각으로 해가지고 얘 만들려면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맞아?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인수분해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 gx가 마이너스 1이다 또는 gx가 2분의 1이다 이거 풀란 얘기네. 그쵸? 그러면 이제 일로 와서 라운드 2가 이거야. gx가 이제 저거니까 따라서 코사인 3분의 파이 x를 풀었을 때 얘가 1이다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또는 2분의 1이다를 풀자 이거지. 됐어? 근데 이거를 그나마 얘가 특수각이니까 숫자를 집어넣고 푸는 끈기를 보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x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쓰란 얘기야. 한마디로 여기가 특수각이 아닐 때도 풀 수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이제 결국 얘를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자, y는 a 곱하기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까지 이렇게 다 써있는 게 가장 복잡하게 써있는 코사인이잖아. 어쨌거나 d의 역할은 위아래 평행이동이고 a 역할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줄여 이렇게 하는 거고 c는 좌우 평행이동이고 결국에 주기가 결정되는 건 얘가 결정하는 거지. 맞아? 자, 이거의 주기가 얼마라고 기억하나?
b분의 2파이야. 이렇게 기억해. 여기 봐. 코사인 x 있으면 주기 얼마야? 일단 이게 기본이잖아. 2파이. 그거를 뭐라고 이해하는 거냐면 2파이가 들어갔을 때 이 정의역의 값이 2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가 되게 만드는 값이 얘지. 그러면 코사인 2x면은 여기가 2파이가 되려면 x에 얼마 들어가야 돼? 주기가 파인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빨라. 그럼 만약에 여기가 코사인 bx라고 있으면 x에 뭐가 들어가야 여기가 2파이가 돼? 그게 b분의 2파이잖아. 알아들었어? 아무튼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외워도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가 b분의 2파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 여기에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2파이가 되냐? 한 방에 6, 그냥 6, 파이 있잖아. 한 방에 보이지? 그래서 현재 이 녀석의 주기는, 즉 요거의 주기는 6인 거야. 됐어? 근데 문제의 x값이 허용된 범위가 0부터 10이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6인 거니까 두 칸 그리란 얘기지. 맞아요? 자, 그래서 봐.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여기다가 12까지 잡아놓고 여기까지가 그림이 두 칸인 거야. 그림이 두 개인 거야. 그럼 6 잡으면 여기다가 한 폭의 그림 완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대충 그냥 발가락으로 그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 그냥. 뭐 이쁘게 그릴 것도 없어. 됐어? 이렇게 있을 때, 자, 마이너스 1인 거면은 선이 이거죠? 진짜 발가락이네.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결국 그 x값은 얘하고 얘지? 물론 얘랑 얘를 구해도 돼. 근데 보면은 얘랑 얘의 평균값이 얘 아니야? 얘랑 얘를 더하면 12지. 그러니까 이 등차, 등차 중앙, 얘 더하기 얘는 이거 2배 12.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알파1과 알파2라 그러면 알파1 플러스 알파2는 12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됐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게 한 폭의 그림인 거니까 얘가 6이면 이 그림의 반이 3이잖아. 그 반이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3, 얘가 6, 얘가 9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됐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냥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반틈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럼 봐라. 원래라면은 얘랑 얘를 더한 평균값이 얘라고 해야 돼. 여기도 얘랑 얘를 더한 평균이 얘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봐도 된다고. 이거의 평균이 얘다. 이거의 평균이 얘다. 그러면 이거 더한 것도 12, 이거 더한 것도 12 아니겠어? 그러니까 정답은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36. 됐어? 자, 문제 봐봐. 일단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수랑 로그가 있는데 두 개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밑이 같다야. 지수와 로그의 밑이 둘 다 A로 같잖아. 그럼 밑이 같으니까 들어야 되는 생각은 혹시나 역함수인가 의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항상 역함수인 건 아니죠. 역함수 맞아요? 역함수는 아니지. 그지? 왜냐면은 y는 a의 x 플러스 2의 역함수를 구하면 y 마이너스 2가 a x제곱이니까 xy 자리 바꾸고 로그 붙이면 2가 여기에 붙어 있어 역함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역함수는 아닌데, 그 역함수가 아니라면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 다음 생각은 평행이동이야. 보니까 지금 여기에 2만 없다면 평행이동 되기 전에 모양이 얘랑 얘인 거잖아. 그럼 역함수지. 그래서 기초 생각이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로그의 ax가 사이좋게 y 방향으로 두 칸 가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들의 사이에 있는 역함수의 대칭축은 얘잖아. 그치? 이거를 그려놓고 이 세 개를 전부 다 싸그리 y축 방향으로 두 칸만큼 이동하면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면 요렇게 있고 로그 지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 칸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저 상태가 된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학습이 됐으면 이제 바로 그림을 그릴 때 자, 요 지수 a의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에 로그 ax 플러스 2 역함수는 아니지만 그들의 사이에 있는 이러한 대칭 직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얘를 y 방향으로 두 칸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는 x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렇게럼 지나간대. 그러면 일단 요거의 식을 쓰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뭐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선과 요렇게 생긴 직선을 연립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에 좌표가 나오겠지. 그리고 보다시피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까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그 교점을 A랑 B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이 지수 로그랑 만나는 게 A, B니까 결국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건데 이런 식으로 그 A, B라고 하는 이만큼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요로 따위로 그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얘랑 얘의 교점인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보면은 원이 있고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얘랑 얘를 연립해서 써야 돼. 별 수 없어. K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계산해.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얘가 얘다. 그지? 그러면은 2x가 k-2다. 그러면 x는 뭐 2분의 k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약분하면. 그게 여기 좌표겠지. 자, 그런데 그때 그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라고 줬잖아. 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 게 없었네. 이거를 연립해서 풀었더니 얘 그 교점의 y좌표가 2분의 19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콤마 2분의 19라고 하는 이 좌표는 얘 위의 점이면서 얘 위의 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보면 얘는 2분의 15 콤마 2분의 19죠. 그게 같은 교점인 거니까 얘 또한 2분의 15 콤마 2분의 19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15, 여기다가 2분의 19 집어넣으면 그게 K가 바로 나오는 거였네.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이해했어? 그래서 2분의 15, 2분의 19 넘어가면은 2분의 34니까 그냥 K가 17이라고 나와버리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현재 우리는 여기 좌표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원의 넓이가 2분의 121파이라 그랬으니까 이 원의 넓이를 제곱한 게 그 반지름을 제곱한 게 이렇게 나오려면 반지름을 루트 씌워서 루트 2분의 11인 거잖아. 그게 지금 현재 그림에서 이렇게 지름을 작도했을 때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인 거잖아.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맨날 하지 않나? 기울기 마일이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거 1대 1대 루트 2라고? 그러면 얘를 나누기 루트 2 하면 얘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한 게 이거잖아. 반대로 얘를 나누기 루트 2 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나누기 루트 2를 하는 게 빠르죠. 그 루트 2를 한 개만 더 나누면 2분의 11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2분의 11인 거고 여기 높이도 2분의 11인 거지. 근데 여기 좌표 알잖아. 아까 구했어. 여기 2분의 15, 2분의 19. 자, 얘를 요만큼 이동해서 여좌표를 구하면 B가 나올 것이고, 혹은 반대로 요만큼 이동해서 1로 가면은 얘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A 구하라고 했고 A 제곱 구하라 그랬네. 그러니까 지수로 가는 게 낫겠다. 여기 구하자. 여기.
지수함수로 간 게 나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1만큼 빼. 그럼 좌표 얼마야? 여기서 2분의 11 뺄 거니까 2 콤마. 여기다가 2분의 11을 더할 거니까 15잖아. 그러면 여기 좌표가 2분의 15란 2 콤마 15라는 거는 2 콤마 15를 여기다가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y는 15다. x엔 2가 들어간다. a제곱 플러스 2다. 그래서 a제곱이 13이라고 그냥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학습을 앞에서 나랑 같이 했으면은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거는 그냥 원이라는 도형이 등장해서 얘가 지름이고 얘가 중심이고를 보기가 좀 까다로운 것 뿐이지. 그냥 이거를 연립해갖고 교점 구한 다음에 여기를 1대1 대 루트 2로 타고 간다는 걸 많이 봤잖아. 됐어? 정리하시고. 내가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냥 많이 맞아보고 많이 깨져봐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애들 안 되겠다. 애들 멘탈 깨진다. 하지 말자. 하면은 수능 직전까지도 안 하던데? 그냥 차라리 빨리 맞고 빨리 그냥 극복하는 게 나아. 됐지? 일단은 첫 번째가 fx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불편하긴 한데 뭐 어쨌거나 접어 올리면 되니까 그릴 수는 있잖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중요한 멘트가 이거지. 닫힌 구간 어디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근데 사실 이 생각이 고1 2차 함수에서 킬러 문제를 가면 많이 나왔었어. 막 자히스토리 1등급 이런 문제 가면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N수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그냥 사골국물이야. 되게 많이 봤던 거라.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접해보고 익숙해져야 돼. 일단 fx를 먼저 그려. 접어 올리기 전 거를 먼저 그릴 거니까 y는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8을 그릴 거라. 얘를 미분하면 그 값이 뿔마 1 맞죠? 그러니까 대충 갖다 먼저 그려놓고 접기 전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11이잖아. 그리고 1 집어넣으면 6이죠. 그리고 당연히 변곡점의 좌표는 0 집어넣으면 0,8이라고 나올 거고 중점이니까. 그럼 이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3차 함수가 있는데 당연히 x축은 이거보다 훨씬 밑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거를 접어 올릴 거니까 그래프가 한 요 따위로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구하려면은 얘가 0인 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인수분해가 안 돼. 냅둬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쓸 수 있는 거지. 해서 모양만 잘 그려놓고 갑시다. 이거를 접어 올린 거니까 이렇게 있다. 자, 이게 fx야.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문제 멘트가 이거야. 닫힌 구간, 즉 t랑 t 플러스 2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 포함해서. 이 구간의 명칭은 뭐냐면 구간의 길이가 2다 라는 뜻이지. 즉 t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간격이 2라는 거잖아. 좀 쉬운 말로 그냥 간격이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즉 한마디로 이제 뭔가 왼손가락 오른손가락 이렇게 한 뼘으로 얘를 2라고 잡으면 그 2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오른손가락이 지칭하는 함수값 왼손가락은 여기. 그러면 그 정도의 높이를 봤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녀석을 GT라고 부르자 그런 뜻이잖아. 그 구간 내에서 제일 큰 애를 GT라고 부르자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저 끝에서부터 보면은 두 칸을 여기라고 봐, 얘지. 두 칸을 여기라고 봐, 얘지. 두 칸을 여기라고 봐, 얘지.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제 결국에 계속 내가 찍는 그 최대값이 내 왼손가락에 있을 거 아니야, 왼쪽에. 그러면은 구간을 이제 계속 이렇게 갖고 오다 보면은
최대값을 이렇게 찍을 건데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구간을 딱 표시했을 때 내 오른손가락이 여기를 넘어가는 한 요렇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예시라고 하면은 요렇게 내려갔다가 이 정도 올라가. 보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중에 아직 왼쪽이 크잖아. 그럼 그때까지는 왼쪽을 찍겠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왼손가락과 오른손가락이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 있는데 걔가 지칭하는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지 않겠어?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즉 간격이 이 정도가 되는 거를 이렇게 잡았더니 이 간격이 2야. 그때 여기에서의 높이와 여기에서의 높이가 이렇게 같은 딱 타이밍이 온다면 그거보다 왼쪽에 있는 요런 타이밍에서는 왼쪽을 칠하고 있는 거고 맞아? 그 왼쪽을 칠하다가 이렇게 노란색이 딱 걸려. 그럼 아직까진 여기를 칠하고 있겠지. 같으니까 어차피 얘랑 같은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껴 나가는 순간 그래프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잖아. 그때부터 그래프를 이 모양으로 따라 칠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간격이 삭제가 되는 거야. 잠깐만. 간격이 2다. 말을 못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간격이 딱 2라고 잡고 이렇게 와서 최대값이 여기니까 얘를 찍겠다. 맞지? 그런데 그러다가 얘가 여기를 넘어가서 얘랑 넓이 이 간격이 같아지는 타이밍이 딱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이때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잖아. 맞지? 잠깐만. 아, 근데 이거를 파악하기가 지금 여기서 힘들겠구나. 아, 잠깐만. 아, 이거 말이 꼬였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온다. 해서 이 높이가 계속 왼쪽이 더 크다. 근데 왼쪽이 더 큰 이 상태까지 됐는데 이렇게 딱 치면은 얘가 크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크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크고 근데 그거에 넘어가서 요렇게 있다고 쳐도 얘가 크고 이렇게 있어도 얘가 크고 최대값 잠깐만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간격이 2니까 간격이 2인 게 지금 이 그림이 간격이 2일 수가 없어. 잠깐만. 순서를 좀 바꾸자. 미안. 간격이 2라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은 x값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그럼 내가 말하고 있는 손가락 간격이 2라는 게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이만큼 간격이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펼쳐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서 여기에 y값이 뭔지부터 보자고. 여기에 y값.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할 건데 그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래. 이거를 잠깐만. 일단은 여기 값이 요거로 따지면 비율 관계 때문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10이고 여기가 1,6이고 그러면 요렇게 뻗으면 여기가 비율 관계로 2대 1이잖아. 맞지? 그럼 2대 1인 거니까 여기에 좌표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10이죠. 이건 확실하지? 그러고 이게 아래가 가서 얘를 이렇게 딱 접어 올릴 거야. 이게 접어 올릴 건데 접어 올려가지고 뭔가 얘랑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려면은 접어 올린 게 10인 거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0인 걸 따지면 되죠.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이 x값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를 풀어보면은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18이 0이거든? x한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 마3 집어넣으면은 27에 9, 18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 아래 거를 접어 올려서 그림을 이렇게 갖다 그렸을 건데
이렇게 갖다 그렸을 때 있는 이 y좌표가 똑같아지는 여기의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0이랑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내가 했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 구간 간격이 2라는 걸 이렇게 계속 갖고 올 건데, 갖고 오다 보면은 내 오른손가락이 여기쯤에 걸려 있을 때까지는 왼손가락을 칠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넘어가. 그러면 이제 이쪽이 좀 더 낮고 이쪽이 이렇게 낮아지고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근데 그걸 옆으로 계속 갖고 오다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같아지면서 간격이 2인 거니까 정확하게. 맞지? 아, 뭔가 그림이 망했어. 아씨. 이게 이래. 이게 얘기하는 순서가 하나만 어긋나도 이래 버리는 거야. 자, 딱 여기 간격이 2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얘를 칠하죠?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인 거다. 맞지? 근데 이제 요거를 옆으로 요만큼만 이동해봐. 조금 t가 커져서. 그럼 그 순간 구간이 한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뭔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그 노란색 그림 중에 최대가 어디야? 여전히 아까 그 놈이지. 그러니까 t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올 때는 얘를 계속 끌고 내려오는 건 맞아. 점점점 작아지니까 최대값이. 근데 여기서부터 구간이 조금만 옆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최대값이 아까랑 같아. 맞지? 그러면은 구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잡혀도 최대값이 아까 그 놈이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을 여기로 찍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구간을 한 요 정도로 더 이동해 보더라도 여전히 얘가 있잖아. 여기로 찍을 거고. 알아들었어? 구간을 만약에 여기가 t고 한 여기가 t 플러스 2인 걸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더라도 최대값은 여전히 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찍을 거 아니야. 최대값을 찍을 때 전에 찍었던 그거랑 연속되지 말고요. 그치? 왜냐면 최대값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니까. 뒤에 미적분 안 해도 돼. 요거 이해하면 돼. 자, 아니야, 괜찮아. 이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 봐봐. 구간을 여기가 t 플러스 2로 잡으면 최대값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값이니까 점으로 찍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조금 옆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좀 진하게, 한 좀 진하게. 그럼 여기 있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구간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으면 여기 쓰면 얘고, 여기 쓰면 얘고, 여기 쓰면 얘고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 점들이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찍혀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3D 프린팅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거기가 보라색이고 그거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최대값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구간에 이 y값이 있으니까 그때는 값을 요 y값으로 찍겠지. 그러니까 이 y값을 1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찍는 거지. 구간을 이렇게 바꿔도 여전히 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찍는 거고 구간을 여기로 바꿔도 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찍는 거고 그럼 언제까지 얘라고 찍을까? 구간의 이 왼손가락이 여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까지는 가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t가 여기에 올 때까지는 최대값이 계속 이건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t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참고도를 여기로 갑시다. 그럼 이제 t의 왼쪽이 여기 있고 오른쪽이 여기 있는 것까지는 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t가 그걸 넘어가서 여기가 t 그러면 이제 구간 간격이 2니까 얘가 t면 여기가 t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딱 두 칸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t 플러스 2. 딱 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최대값이 여기로 찍혀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마지막 여긴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또 이동해. 그러면 뭔가 최대값이 아까 근원보단 좀 작아졌죠?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모양이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다음의 최대값은 뭔가 요것보다 살짝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언제까지 내려올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양 구간의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지금은 다른데 이동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둘의 값이 같아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딱 그때까지는 이 모양을 따라 내려가겠지. 됐어? 여기까지야. 딱 이 모양.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쯤의 간격을 2라고 잡았을 때 그때 여기에 함수값과 여기에 함수값이 이렇게 서로 같아지고 있는 이 타이밍까지는 모양을 얘를 따라 내려보낸다고. 됐어? 그게 뭔진 모르는 거고 아직. 근데 그러다가 이 분홍색보다 칸이 살짝만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바뀌니까 모양이 약간 이렇게 초록색일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다시 이제 이쪽을 따라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이렇게 내려오던 그림의 함수값이 이쪽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튀어버린다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GT의 그래프가 보라, 노랑, 분홍, 초록으로 합쳐진 그래프가 GX인 거야. GT인 거야. 됐나? 자, 이거를 내가 말을 순서를 꼬아갖고 해갖고 지금 이해가 좀 느렸는데 다시 봐봐. 하나. 자, 이렇게 있어. 요거랑 요거의 간격이 일치하는 게 2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그래서 구간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온다? 그러면 딱 t가 여기고 t가 여기고 t 플러스 2가 여기가 되는 타이밍까지는 이게 GT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찍힌다. 그러다가 이 노란색의 마지막 상황이 언제냐면 반대로 이제 얘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일 때까지가 이 노란색의 마지막인 거지. 그거를 살짝 넘어가면서부터는 t가 여기쯤, t 플러스 2가 여기쯤 있다 치면은 아직은 왼쪽이 높으니까 이제 이 모양을 따라 내려가는 건데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이 분홍색이 옆으로 이동하다가 얘하고 얘의 간격이 2가 되면서 높낮이가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는 이 모양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때는 여기가 t인 거고 여기가 t 플러스 2인 거죠. 맞지?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t가 조금만 더 우극한으로 커져 버리는 순간은 이제 얘를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튀어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 모양이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그래프가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의 구간이 끊겨 있는 지점일 거 아니야. 근데 잘 보면은 여기는 극값이었으니까 원래 미분계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 분홍색에다가 미분하고 집어넣은 거는 0이 나올 거라서 얘랑 얘랑은 미분이 가능하지 여기서. 근데 딱 봐도 얘랑 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점이 바로 여기하고 여기인 거야. 여기하고 여기. 이해했어?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 구하면 되는 건데 됐는가? 이제 문제 와. 그러면 알파가 여기죠. 그러니까 마삼이지. 얘는 끝난 거야. 이제 베타만 구하면 돼. 그럼 이제 그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식을 써야 돼. 뭐냐면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K라고 잡고 여기를 K 플러스 2라고 잡았을 때 그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딱 지금 그림상 그 K는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뭐 여기다 그랬으니까 얘는 지우고 그럼 이제 요거를 식으로 쓰면 F에다가 K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랑 F에다가 K를 넣은 게 같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이 교점 이후부터의 타이밍은 절대값의 영향을 안 받지. 그러니까 그냥 요 식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K 플러스 2의 세제곱 3 곱하기 K 플러스 2 더하기 8이랑 K 세제곱 3K 플러스 8이랑 같으시면 되는 거야. 8 날리고 이 정도 계산을 하세요. 자, 여기 3K랑 여기 K도 지워져요. 그러면은 3A제곱 B니까 6K제곱 3AB제곱이니까 12K 여기 8 상수항 마이너스 6 K 세제곱 그럼 이거 날리고 그러면 요거 다 나누기 2 때리면 3K제곱 더하기 6K 2를 나누기 2 할 거니까 1은 0인 거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답이 요런 꼬라지겠지. 그럼 이제 근해 공식 쓸 건데 마침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ac면 3이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얘에서 얘 빼는 범위를 나누기 3한 게 마이라고 1 범위를 충족하지를 않아. 이게 루트 6이잖아. 루트 6은 2. 얼마 아니야? 그럼 여기서 2. 얼마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5. 얼마잖아. 안 되지. 자, 봐봐. 이렇게 구한 k가 뭐야? 이렇게 구한 k가 요거하고 요거의 사이에 있는 여기잖아, 여기. 아, 네, 이해했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가 베타인 거야. 됐지? 그래서 원래 이게 간격이 2니까 간격이 2인데 이게 최대값을 찍는 거니까 당연히 꺾이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긴 최소니까 얘는 안 중요하고 최대니까 여기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원래 얘랑 같으려면은 간격이 2인 게 얼마지를 이걸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말의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앞에 한 3분의 2 개소리를 한 거고. 됐어? 정답은 얘가 베타고 알파가 아까 마삼이었잖아. 자, 두 개를 곱하면 얘 날린 다음에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3 빼기 루트 6이 되어서 m과 n이 3하고 마일인 거야. 더하니까 답이 2인 거고. 이해했니?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정리해. 그러면 이거 화면만 딱 찍어 놓고 이거는 좀 이따가 영상 올라가면 보면서 해 그러면.